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게 됩니다. 21대 총선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현 정부가 어떠한 일을 전개했는지 잘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요란한 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텅 빈 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장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를 살펴볼 것 같으면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념에 사로잡힌 잘못된 경제정책의 설정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지난 3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어렵게 자기 일을 지탱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생존이 거의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도는 말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는 뭐 잘 됐느냐? 이 사람들이 내세운 무슨 재벌개혁은 그러면 제대로 이룩했느냐?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는 완전히 실패한 상황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제 상황에서 4월 15일 총선에서 국민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니까 정부가 잘못한 것이 이 코로나로 다 덮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지난 3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그러면 끝나게 되면은 무엇이 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어마어마한 경제 코로나가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의 경제정책 운영의 실패를 봤을 적에 과연 현 정부가 앞으로 닥쳐오는 경제 코로나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저와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양의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세 분의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얘기한 균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을 갖다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보자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의 출발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서 교육 기회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어저께인가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고1서부터인가 무슨 온라인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으로 봤을 적에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은 이 디지털 장비가 학교나 가정에나 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전부 다가 이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갖추고 뭐를 하는 척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능한 정부를 이번 4월 15일에 심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알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무능해서 잘못될 일이면 잘못을 것을 알고 좀 체면을 지키자니 그런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법을 별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법한 정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3부의 이 정부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서 정권을 맡겨가지고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나 남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할 거냐. 그 통제를 유일한 수단이 의회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해야만이 행정부를 갖다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이 국회를 다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다수로 채워야만이 앞으로 2년 동안의 행정부의 소위 남용된 정책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안양의 유권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인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를 믿느냐?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수준도 높고 최근에 소위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의 취득을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홍보를 통해 가지고서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21세기를 특징짓는 것이 뭐냐?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불평등과 국민을 갖다가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식 정보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당히 모든 것이 감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현명한 소위 유권자들이 가진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반드시 지난 3년에 대한 이 정부의 업적을 갖다가 냉엄하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이 참 이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관리하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취임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냐. 국민의 밑바닥에 처해 있는 이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해결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당연한 정부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잘 가꾸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보험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인데 77년서부터 의료보험을 시작을 해가서 89년에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을 확대돼서 세계에서 사실은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확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료체제라는 것이 잘 가꾸어졌고 지난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방역체제도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정도로
진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장에 정부가 얼마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무식하게 우왕좌왕했는지 아시죠? 뭐 머지않아 금방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확진자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미래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앞에 큰 미래를 갖다가 이런 무능한 정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이번 4월 15일에 반드시 미래통합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 현안으로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참 국민들의 바라는 사항들을 국회에서 제도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은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반드시 이곳 안양에서 출마하신 이 세 분의 미래통합당의 후보자가 국회에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